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인간 줄기세포 마이토콘드리아 치료의 임상 적용해서 염증성 근염에 마이토콘드리아를 이식하는 그런 임상 연구를 하고 계신데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강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중요한 그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인간 줄기세포율의 미토콘드리아를 제가 실제 염증성 근염이라고 하는 희귀 질환에 이제 투여했던 그 결과들을 이제 논문에 퍼블리시가 됐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사실 이디오패틱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패시라고 하는 굉장히 드문 근육염이라는 질환을 거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오토이뮨 디지즈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근육을 침범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스켈레탈 머슬을 침범하는 질환이 되겠고요. 아주 레어합니다. 100만 명당 2케이스에서 10케이스. 저희가 한국에서도 애뉴얼 인시던스가 300에서 400명을 넘지 않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 이제 폴리마요사이티스와 더마토마요사이티스로 나뉘게 되는데, 주로 이제 근육만 침범했느냐 아니면 피부나 다른 걸 같이 침범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보통 환자들은 심메트리컬 머슬 위크니스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 얘기는 팔을 들어 올리거나 다리를 들어서 계단을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증상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그런 환자들한테서 저희가 EMG라고 하는 근육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고, 머슬 엔자임이 굉장히 올라가 있고, 바이옵시를 해서 염증성 근육염이 이제 발견이 되게 되면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캔서 어소시에이션으로 상당히 많고, 환자들한테서는 굉장히 크로닉하게 진행되는 그런 질환이고, 실제 아주 심한 환자들은 거의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대부분의 질환들, 아까 김효수 교수님께서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부분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질환은 위크니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점점 아픈 것보다는 환자가 힘이 떨어지게 되고요. 팔 들어 올리기 어렵고 삼키기가 어려운 그런 증상까지 생기기도 하는데, 머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오간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렁 인볼브가 생기기도 하고, GI 인볼브가 생기기도 하고, 하트 인볼브가 생기게 되면 환자들이 이제 사는데도 생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는 글루코콜티코이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라는 치료를 하이도즈로 사용하는 게 첫 번째 치료가 되겠고요. 거의 모든 환자들이 이런 치료를 받아야 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뮤노서프레시브 에이전트 같은 경우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메소트렉세이트, MMF, 사이클포스파마이드, 안티-CD20 안티바디, 감마글로불린, 최근에는 제게니미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두서없이 나열한 건 결국 명확한 면역 억제제 치료가 없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10-year 서바이벌은 85% 정도 되긴 하지만 환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코모비티를 갖고 있기도 하고, ILD나 또 캔서 어소시에이션이 있으면 외유가 나쁘기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 낫는다고 해도 환자의 한 30%는 레지듀얼 머슬 위크니스가 남습니다. 스테로이드 때문에도 이제 그런 머슬 위크니스가 생기기도 하고요. 릴랩스도 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 스테로이드 같은 약이 아닌 다른 타겟 에이전트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니멀 모델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이 C-프로틴 인듀스 마요사이티스라는 모델을 10여 년 전에 이제 일본 그룹에서 디벨롭을 했고, 이거는 이제 마우스의 휴먼 그 머슬로부터 얻은 C-프로테인을 이제 인젝션을 해서 마요사이티스 유발하는 모델이 되겠고, 대부분은 이제 폴리마요사이티스에 합당한 그런 T셀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모델을 해보니까 잡은 다음에만 이제 이게 히스톨로지에서 그러니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12주, 그러니까 3주 정도 이제 그 디벨롭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뭔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서 폐교약과 함께 펫 MR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머슬의 인플라메이션이 있음을 이제 좀 확인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했었고, 또 히스톨로지를 1주, 2주, 3주 단위로 계속 이제 스코어링을 해봐서 이게 2주나 3주 사이에서 인플라메이션이 제일 많이 생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염증 말고 머슬의 스트럭처럴 셀에 생기는 변화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조금 더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머슬은 잘 아시는 것처럼 ATP 프로덕션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아주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타볼로믹 체인지는 분명히 일어나는 변화가 되겠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 마우스 머슬에서 유도를 한 다음에
분명한 메타볼릭 체인지가 생기고 화이트 머슬에서는 글라이콜라이시스가 굉장히 떨어지고 오히려 레드 머슬에서는 반대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서 이게 뭔가 염증에 의해서 스트럭처럴 셀의 메타볼롬 체인지가 많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메타볼롬 체인지는 아마도 마이토콘드리아 디스펑션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염증성 근염 무드를 유도한 다음에 이 머슬을 이제 얻어가지고 거기서 몇 가지 마이토콘드리아 컴플렉스를 비교를 해봤는데 유도한 군에서 CIM을 유도한 군에서 마이토콘드리아 컴플렉스 2나 1 같은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국 타입 2 파이버나 타입 1 파이버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이 질환은 아마도 얼리 에이징을 유발하는 그런 머슬의 체인지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마요사이티스에 대한 그 동물 모델도 갖고 있고 하긴 했었지만 이거에 대한 치료제를 스크리닝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한 7년, 8년 전쯤에 파이안 바이오라는 회사가 이제 저희를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바이오벤처에서 저희한테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이 엄빌리칼 코드 블러드로부터 얻은 메센카이말 스템셀로부터 빠르게 양질의 마이토콘드리아를 이제 빼내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줄기세포율의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 건강한 마이토콘드리아를 뭔가 전달해서 염증성 이제 그런 질환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에 이제 RA랑 이런 몇 가지 이제 흔한 질환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가 보는 마요패스에 대해서 이거를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회사에서는 마이토콘드리아를 빼낸 다음에 이거를 셀에 정말 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또 네프로패시가 있는 그런 레트에다가 실제로 마이토콘드리아를 이식을 했을 때 찔러줬을 때 이게 리플레이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작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인플라마토리 마요패시라는 모델에서 이 마이토콘드리아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는 것을 적용해 보고자 했습니다. 마이토세라피, 마이토콘드리아를 전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개념이 나온 것은 좀 됐지만 2017년도에 처음으로 허혈성 심질환에 마이토콘드리아를 직접 찔러 주어서 이제 회복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을 뿐이고 이후에 이제 피어스 증후군 같은 아주 희귀 질환에 이런 것들이 임상이 승인된 적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제가 보는 염증성 근염이라는 질환의 근육 조직에서 실제 마이토콘드리아 손상과 감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두 번째는 이런 손상된 근육세포에 줄기세포율의 마이토콘드리아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세 번째는 이런 치료가 쓰일 수 있는지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스킴은 이렇게 세 가지였고 결국 인비트로에서 저희가 환자로부터 얻은 마이오블라스트를 가지고 컬처를 시행을 하면서 염증성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 마이토콘드리아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보고자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물 모델을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아를 전달하는 치료를 해보기로 했고 세 번째는 가능하다면 휴먼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결과로 이제 환자들로부터 얻은 머슬 조직에서 마요블라스트를 이제 빼게 되었고 그 마요블라스트를 컬처하는 것을 휴먼 헬시와 또 이제 마요사이티스 환자를 갖고 비교를 해봤는데 마요신 헤비체인이라는 것이 이제 마요사이티스 환자한테서 떨어져 있었고 이것들이 노말이라고 할지라도 몇 가지 IL-15, 6 그리고 인터페론 감마 같은 사이토카인을 때려주게 되면 이게 마치 마요사이티스 환자한테서 보이는 마요블라스트처럼 마요신 헤비체인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마이토콘드리아 디펙트가 있느냐를 본 거에서도 환자들한테서 이 컴플렉스 1, 2, 3 같은 이런 마이토콘드리아 컴플렉스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키우는 중에 마이토콘드리아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보기 위해서 실제 그 마요블라스트에 마이토콘드리아를 염색을 하고 전달해주는 마이토콘드리아를 염색을 해가지고 같이 멀징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실제로 이 PN101이라고 하는 마이토콘드리아를 전달을 했을 때 마요신 헤비체인이 다시 리스토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인터페론 감마에 의해서 스탯1의 포스포릴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이 이
PN102를 줌으로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옥시젠 컨섬션 레이트를 측정해 봤을 때도 실제 이 마이토콘드리아 전달을 했을 때는 이 ATP 프로덕션이나 옥시젠 컨섬션 레이트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의 마요블라스트 셀로 한 번 더 실험을 했었는데 보통 저희가 염증이 생기면 뭐 퍼포린 그랜자민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염증 세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내게 되고 그게 결국 머슬을 이제 파괴하고 ATP 프로덕션을 줄이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제 그 마우스 마요블라스트에다가 이런 퍼포린 그랜자임을 줬더니 ATP 프로덕션이나 서바이벌이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었었는데 이 PN102를 줬을 때는 이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몰리큘 레벨에서도 카스페이즈 3나 9의 이제 프로덕션을 줄여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저희가 이제 CIM 모델을 디벨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3주 정도 이제 C 프로테인을 주고 난 다음에 펄투시스 톡신을 계속 같이 주고 이제 마우스 모델을 디벨롭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제로 단계에서 제로에서 이런 마이토콘드리얼 트랜스플란테이션 하거나 덱사메타존을 이제 컴퍼레이트 그룹으로 했는데 그래서 제로에서도 해보고 그 데이 7 어느 정도 이제 염증이 진행된 상태에서도 해봤는데 데이 7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제 펫 MR을 찍었을 때 염증이 약간 보통 그 플라세보보다는 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실제 마우스를 세크리파이스 한 다음에 히스톨로직 스코어를 봤을 때도 덱사메타존을 줬던 그룹과 비슷한 정도의 어떤 히스톨로지의 감소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마우스 머슬에서 IL6나 TNF-알파 같은 그런 사이토카인의 PCR을 해봤을 때도 떨어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게 마이토콘드리아를 테일 베인에다가 IV로 줬거든요. 그럼 생각하기에 저게 마우스 머슬로 갔을까? 그걸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휴먼의 마이토콘드리아를 스테인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우스 머슬에서 모든 개체에서 다 확인되진 않았지만 일부 마우스 머슬에서 휴먼 마이토콘드리아가 디텍션이 되어서 우리가 준 IV로 준 것이 거기에 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마이토콘드리아 디펙트가 좋아지면 어떤 메타볼로믹 체인지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메타볼로믹 체인지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를 보았고요. 마이토콘드리아 컴플렉스가 회복되는 것도 있었지만 이 CIM 모델을 만들고 나면 저희가 아스파르테이트 말레이트 셔틀의 디펙트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스테로이드를 준 군에서는 디펙트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 PN101이라는 마이토콘드리알 트랜스플란테이션 했던 그룹에서는 이게 회복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 이외의 메타볼로믹 베니핏을 가지고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파이안 바이오에서 그 몽키 실험을 통해서 톡시시티와 세이프티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요 이후에 한 1년여에 걸쳐서 이 식약처에 이제 임상시험을 가능하게 하려는 승인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게 걸리긴 했고, 이게 그래도 환자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이게 희귀질환이거든요. 희귀질환이고, 또 희귀질환이면서 스테로이드 트리트먼트 이외의 다른 치료가 아주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질환이었기 때문에 환자 대상으로 1, 2A 임상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MFDS의 어프로벌을 받았고 이후에 페이즈 1, 2A를 시작을 했었고 3개 병원에서 이제 나누어서 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해보기로 했고 이 환자들은 대부분 다 리프렉토리 더마토마요사이티스, 폴리마요사이티스 환자가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사용했지만 좋아지지 않는 환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하이도즈까지 가려고 했지만 결국 이제 로우 도즈와 모더레이트 도즈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었고 군은 이제 초기에 시행했던 로우 도즈는 3명 그리고 모더레이트 도즈는 6명이 인홀이 되었고 이 환자들은 상당히 이제 MMT가 떨어져 있는 저희가 염증성 근염이 꽤 액티브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환자들한테 투여했을 때 어느 정도 톨러러블 한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머전트한 애드버스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세액이 잠깐 있었고 그다음에 디다이머가 트랜지언트하게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는 정도의 이제 부작용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에피커시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플라세보도 없고 다른 컴퍼레이트 드럭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환자들한테서 이게 어느 정도 이
종합된 데이터를 보면 이제 저희가 TIS 스코어라고 하는데 토탈 임프루브먼트 스코어라는 것이 환자들한테서 상당히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고 그게 한 12주 정도까지 싱글 이제 트랜스플란테이션으로 한 12주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향후에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추가적인 페이즈 2나 2 이상의 이제 임상 시험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염증성 근염이라는 제가 좀 희귀한 이제 희귀난치 질환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런 질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엄청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환자들은 100%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 그런 생각에서 이런 연구를 운 좋게 시행을 하게 되었고 이거를 뭐 벤치 투 베드사이드, 베드사이드 투 벤치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비트로, 인비보 그리고 이제 클리니컬 스터디까지 하게 된 좀 운이 좋았던 그런 케이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는 사실 파이안 바이오에서 이제 같이 진행을 했었고 한양대병원과 순천향병원 그리고 서울대병원이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연구의 재원은 이제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 개발 사업과 저희가 예전에 이제 마치게 된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에서 펀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주 깔끔한 발표 감사합니다. 이현주 선생님 뭐 코멘트 해 주시죠. 네,